여러분 혹시 당뇨 진단받으신 뒤로 과일은 아예 입에도 안 대시는 건 아니신가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원장님, 저는 이제 과일은 쳐다도 안 봐요. 바나나 하나 먹었다가 혈당이 200 넘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진호입니다. 28년 동안 오직 당뇨 환자분들만 진료해 왔어요.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에 대해 너무 무서워하세요. 달면 안 된다. 과일은 당뇨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일은 괜찮고 어떤 과일은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과일과 혈당의 진짜 관계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오해가 풀리고 식단 관리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앞으로 당뇨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음식을 고를 때 단맛만 보고 판단하십니다. 이건 달아서 안 되겠네. 저건 안 다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단맛이 강하다고 해서 꼭 혈당이 빨리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감자랑 고구마 중에 뭐가 더 달죠? 당연히 고구마가 더 달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구마는 달아서 당뇨에 나쁠 거야. 감자는 덜 다르니까 그건 괜찮겠지. 그런데요,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감자의 당화 지수, 그러니까 G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포도당을 100으로 기준 잡고 비교하는 겁니다. 감자는 GI가 대략 85에서 95 정도예요. 거의 포도당 먹는 거랑 비슷하게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반면에 고구마는 GI가 55에서 65 정도밖에 안 돼요. 훨씬 낫죠. 즉, 고구마는 달지만 혈당은 천천히 올린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 70세 되신 남성분인데요. 당뇨 진단받은 지 거의 20년이 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감자를 너무 좋아했는데 당뇨 때문에 다 끊었습니다. 대신 고구마는 달아서 그것도 안 먹어요. 제가 듣고 나서 물어봤죠. 왜 고구마는 안 드세요? 달잖아요. 단 건 혈당 올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어요. 감자가 오히려 혈당을 훨씬 빠르게 올린다고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시면서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20년 동안 괜히 참은 거네요. 그분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단맛이 느껴진다고 해서 무조건 혈당을 빨리 올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혀로 느끼는 단맛은 포도당, 과당, 자당, 이런 여러 가지 당 성분 중 어떤 게 더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즉, 단맛의 강도와 혈당 상승 속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GI뿐 아니라 GL이라는 지표도 있어요. 이건 당부하 지수라고 해서 실제 먹는 양까지 고려한 겁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100g은 128칼로리 정도지만 감자는 60칼로리 정도예요. 그래서 GI가 낮더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결국 혈당이 올라가겠죠. 결국 GI와 GL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고를 때 이제는 단맛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달아서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혈당을 올리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식단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뇨 이야기할 때 항상 듣는 말이 있죠. 혈당은 낮아야 좋다. 그런데요. 너무 낮아도 위험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혈당이라는 건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에요. 특히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씁니다. 지방이나 단백질은 뇌가 잘 이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머리가 멍해지고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심하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걸 저혈당이라고 하죠. 한번 심하게 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얼마나 높으냐 보다 얼마나 오래 높게 유지되느냐입니다. 즉, 혈당이 잠깐 오르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식사 후에는 누구나 혈당이 올라가요. 정상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그때부터 몸 안의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혈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깨끗한 수도관처럼 피가 잘 흐르던 기리당이 오래 머물면서 끈적끈적해지면 벽이 손상되고 좁아집니다. 그게 바로 당뇨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만 보고 걱정하시죠. 오늘 180이 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요. 하루 이틀 잠깐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건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염증이 생기고 피가 끈적해지면서 산소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이 다 혈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눈에 미세혈관이 막히면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당뇨 망막병증이에요. 신장의 혈관이 망가지면 노폐물이 배출이 안 돼서 단백뇨가 나오고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심장과 뇌에 큰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발전합니다. 즉, 당뇨는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문제예요. 수치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 내 혈관을 얼마나 건강하게 지키고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당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혈당은 우리 몸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균형을 잡는 게 진짜 치료입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식습관, 운동, 생활습관을 조금씩 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뇨는 숫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생활습관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당뇨를 훨씬 편하게 그리고 더 현명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혈당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영양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단순히 감기 예방에 좋은 영양소로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사실 이 비타민 C가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항산화제이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혈관 안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 벽을 공격하고 탄력성을 떨어뜨려요.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이 쉽게 산화되면서 혈관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을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의 염증이 줄고 혈류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분 한 분이 계세요. 67세 남성분인데요. HbA1c가 8.2로 꽤 높았어요. 식이조절과 운동을 해도 잘 안 떨어지셨죠. 그분께 비타민C를 하루에 1000mg씩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더니 HbA1c가 7.0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식단 관리도 함께 하셨지만 본인도 혈당이 좀 더 안정되는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피로감이 줄고 다리 저림도 덜했다고 말씀하셨죠. 비타민 C를 드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하루에 두세 번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몸에서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나눠 먹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또 한 가지,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빈속일 때는 물 한 컵에 꿀 한 숟갈 정도를 섞어서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꿀은 달지만 GI가 밥보다 낮아서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습니다. 물론 비타민 C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확실히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혈당 관리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만 믿지 말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비타민C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부담되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2번 작은 비타민 C 한 알로 당뇨로부터 내 혈관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도대체 어떤 과일을 먹어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먼저 과일 속당의 종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과일에는 크게 2가지 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당, 또 하나는 과당이에요. 포도당은 혈당을 바로 올리는 당이에요. GI가 100입니다. 반면 과당은 GI가 19밖에 안 돼요. 즉, 같은 양을 먹어도 과당은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일마다 혈당 상승 속도가 다 다릅니다. 단맛이 강하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아까 감자랑 고구마 이야기처럼 실제 수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혈당을 빨리 올리는 GI가 높은 과일입니다. 수박이 대표적이에요. GI가 72에서 80 정도 됩니다. 시원하고 맛있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먹고 나면 혈당이 금방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중간 정도, GI가 50 전후인 과일들이에요. 바나나가 51에서 60, 사과와 오렌지, 딸기 같은 과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적당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들, 즉 비교적 안전한 과일들도 있어요. 포도와 단감이 대표적이에요. GI가 43에서 50 정도입니다. 이런 과일은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예요. 대부분 바나나는 당뇨 환자에게 절대 금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바나나는 꽤 괜찮은 과일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바나나가 완전히 노랗게 익고 반점이 생기면 안에 있는 전분이 거의 다 분해돼서 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먹으면 혈당이 좀 더 빨리 올라요. 하지만 바나나가 조금 덜 익어서 끝이 살짝 초록빛일 때는 저항성 전분이 많습니다. 이 전분은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겁니다. 하루에 바나나 1개 정도 너무 익지 않은 걸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 사이, 공복이 아닐 때 드세요. 그렇게 하면 혈당 변화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과일을 완전히 피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혈관을 지켜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단지 종류와 양, 그리고 먹는 타이밍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는 과일은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이건 괜찮고 이렇게 먹으면 안전하다로 바꿔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게 식단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식단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활습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움직임, 즉 생활의 리듬이에요. 당뇨는 결국 먹은 만큼 쓰느냐, 아니면 쌓아두느냐의 문제거든요.
한 번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올해 65살 남성분인데 HbA1c가 9.0이었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식사도 어느 정도 조절하셨는데 수치가 잘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식사 후에 움직이시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밥 먹고 바로 TV 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식사 후에 30분만 걸어보세요. 속도는 천천히, 호흡이 살짝 가빠질 정도면 됩니다. 그분이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만 하자고 약속했죠. 그리고 3달 뒤에 오셨을 때 HbA1c가 7.2로 내려갔습니다. 식단은 똑같이 유지했는데 단지 저녁 식사 후에 30분 걷기를 추가한 것뿐이었어요. 본인도 놀라시더군요. 선생님, 약 바꾼 줄 알았어요. 숫자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움직일 때 근육이 포도당을 직접 써버립니다. 이건 인슐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과정이에요. 즉, 걷기만 해도 혈당을 자연스럽게 소모시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대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덜 먹어도 쉽게 혈당이 올라요. 이럴 때 억지로 굶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무리하게 뛰거나 헬스장에서 땀을 비 오듯 흘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혈압이나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식사 후에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돌거나 집안에서 팔을 흔들면서 15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또 TV 볼 때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게 바로 몸에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어요. 운동은 약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움직이기만 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약의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더 잘 오죠. 결국 당뇨 관리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먹은 만큼 쓰면 됩니다. 많이 먹었으면 조금 더 걷고 덜 먹었으면 그만큼 쉬면 됩니다. 그 단순한 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30분만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혈당을 바꾸고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당뇨라는 게 참 쉽지 않죠. 식사 하나, 간식 하나에도 늘 신경이 쓰이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진료하면서 느낀 건 하나예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르게 고르고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C처럼 간단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관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은 만큼만 움직이는 그 꾸준함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라도 딱 30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당뇨는 포기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건강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가능한 한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